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반도체 8대 공정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공정과 함께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피킹은 신중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네. 투자는 요즘에는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공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공정 난이도가 증가하면서요. 후공정 기술이 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도체 공정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중국도 첨단 제조 2025, 그죠? 요게 이제 핵심이 반도체 내재화죠. 중국이 사실은 지금 원유보다 많이 수입하는 게 반도체예요. 지금 사실 중국의 무역 부분에서 가장 많은 손실이 보는 부분이죠. 어쨌든 뭐 반도체를 받아가지고 완제품을 조립해서 수출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가장 많이 하는데, 자, 그동안에 중국의 자국 제조업 육성에 핵심이 있었죠. 일단 보조금을 막 태워요. 네, 보조금을 막 태워서 여기를 시장을 레드오션화 해버립니다. 레드오션화 해버리고 그 다음에 경쟁자들 치킨 게임을 죽이죠. 네, 치킨 게임을 하죠. 네. 치킨 게임을 하고 경쟁자 죽이고 나서 독점하게 되면 가격을 올리죠. 자, 이런 성공 공식이 다 먹혔어요. 사실은 스마트폰도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죠. 그리고 LCD도 성공을 했죠. LCD하고 TV라고 해야겠네요. 네. 물론 OLED TV는 또 논외지만, 자, 요거 통신 장비에도 통했어요. 네, 통신 장비. 특히 5G, 그죠? 다 통했어요. 이번에도 반도체는 의기양양하게 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자, 반도체는 완전히 실패죠. 실패죠. 엄청난 자금을 때려 넣었어요. 반도체 쪽에다가 수조 원의 자금을 태웠는데도 잘 안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고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반도체 기술이 특정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면 기술의 뭐 설계 영역은 70% 정도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고요. 제조 쪽에서 보면 파운드리는 대만하고 한국이 첨단 제조 이야기하는 겁니다. 70% 가지고 있죠. 네, 파운드리, 그죠?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중국이 아무리 돈을 때려 넣어도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도 다 미국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 뭐 일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반도체 공정 자체가. 자, 이게 뭐 중국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단적인 예가 그런 거죠. 차량 반도체, 그죠? 차량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서 완성차가 안 나가는 거죠. 원래 완성차 시장이 연간 한 9천만 대에서 한 1억 대 정도 돼요. 1억 대 정도 되는데 코로나19 이후로 막 수요가 엄청 살아났어요. 수요가 엄청 올랐는데 공급이 못 따라주죠. 우리 경제학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수요가 막 일어나면 공급에서 투자가 늘어나고 그 투자가 수요하고 매칭하는 게 우리 경제적인 기본적인 그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작동 안 하더라는 거죠. 반도체 쪽에서는. 그만큼 이제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서 아무나 못 들어오는 시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게 녹록지 않구나라고 해서 지금 뭔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가뜩이나 미국이 지금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때문에 지금 중국을 엄청 때리고 있죠. EUV 장비 못 사가게 하고, 그리고 미국 장비 수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처음에는 10나노 이하에만 규제를 했어요. 10나노 이하 관련된 장비 소재 뭐 이런 것들만 수출 못하게 했는데 14나노까지 확장하더니 16나노까지 지금은 이제 확장하는 분위기죠. 이제 중국 니네는 반도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니네는 이제 그냥 구형 공정만 해. 8인치 이런 거 좋잖아.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러면 반도체 난이도가 얼마나 증가했냐? 자, 지금은 TSMC하고 삼성전자가 삼성 파운드리죠. 네, 삼성 파운드리죠.
지금 최첨단 공정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5나노에서 주류 첨단 칩들이 생산되고 있고, 이게 최근에 4나노로 내려왔는데 지금 수율 때문에 난리죠. 자, 두 회사 모두 지금 수율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TSMC가 훨씬 수율이 좋죠. 그런데 지금 삼성은 뭐 35% 수율 때문에 뭐 고객사도 다 뺏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가격 20% 올린다고 그러죠. 뉴스 나옵니다. 네. 퀄컴이나 AMD나 이런 회사들이 다 TSMC로 갔다 그러면 20% 가격 올릴 수 있나요? 여러분, 고객이 가는데 가격을 올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TSMC는 수율이 좋은데 삼성은 수율이 안 좋다, 이게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가 3나노, 4나노에 대해서 선수금까지 줬는데 안 돼서 5나노 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TSMC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안 좋은데 어쨌든 수율 쪽에서는 TSMC가 좀 더 낫다라는 거고, 자, 지금 이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삼성의 퀀텀 점프를 위한 기술인 거고, 자, TSMC는 기존의 핀팩 구조를 가지고 계속 합니다. 3나노까지는. 그럼 2나노 가면 이제 TSMC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가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만큼 공정이 어려워진 건 거예요.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한 50조 정도가 투입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R&D만. 자,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니까 공정 난이도도 증가하고 어렵죠. 자, 지금 이것도 잘 안 되죠. 그럼 칩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결국 후공정에서 백업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공정이 잘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후공정 쪽 기술로 이제 뭔가를 보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어드밴스드 패키지. TSMC에 가장 많이 들었던 팬아웃 WLP, 그죠? 그리고 SOIC, 코어스, 이런 기술들 나오죠. 그리고 칩넷,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들 계속 나오고 있죠. 삼성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뭐 X큐브, I큐브, H큐브, SK 하이닉스는 뭐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HBM, TSV를 무조건 써야 되고, 그죠?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 써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으로 계속 진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텔 같은 경우 EMIB, 그죠? 그러면 우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으로 이야기하면요,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하는 회사들은 누굽니까? TSMC하고 삼성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고요. 일부 오사타 업체들이 하죠. 일부 오사타 업체들 하는데 뭐 ASE 뭐 하고 암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장비를 넣는 애들이 국내에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장비를 하는 회사들이. 그게 한미반도체하고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우리 IT 신 계속 영상 보셨던 분들은 다 이제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 EMI 차폐, 최근에는 이제 본딩 장비, 그죠?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커팅, 그죠? 마이크로소. 기존의 패키지에서 이제 웨이퍼 커팅까지 가는 거죠. 계속 확장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레이저 마커 하다가, 어닐링 장비 하다가, 스텔스 다이싱 하다가, 지금은 주력이 요거죠. 한미도 주력은 비전 플레이스먼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먹거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플립치 BGA 쪽도 계속 또 이제 마이크로 홀, 비아 홀 장비 똑같습니다. 한미반도체도 MSVP라고 해서 여기 8.0 같은 경우는 플립치 BGA 쪽이죠. 이쪽 장비가 나오는 겁니다. 두 회사는 계속 이제 앞으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라는 기술이 계속 뜨는 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힐 만한 기술을 가진 국내에서 드문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이디어는요, 여러분, 파츠 생태계죠. 파츠 생태계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파츠가 뭡니까? 이게 소모품이죠. 공정 소모품입니다. 예전에는 공정 소모품을 뭐 이렇게 크게 산업적으로 다루거나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장비 회사들이 같이 이렇게 팔면서 이런 거 이제 유지 보수, AS 차원에서 그냥 해주고 막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각 공정이요. 시각 공정 자체가 난이도가 장난 아닌 거죠. 시각 공정이 난이도가 세다라는 건요, 플라즈마가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플라즈마는 태양에서 이글거리는 게 플라즈마거든요. 네. 그거는 금속이든 세라믹이든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점점 더 이 환경, 가혹한 환경 자체가. 자, 일단은 시각 공정이 난이도가 높아진 게 제일 이 파츠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자, 기존의 파츠는 이제 쿼츠 같은
석영 소재를 제일 많이 썼고요. 실리콘 소재를 썼습니다. 실리콘 소재도 썼고, 그리고 SiC도 썼고요. 실리콘 카바이드. 기존에는 쿼츠하고 실리콘 쪽을 많이 썼는데 새로 뜨는 게 SiC 쪽하고 합성 쿼츠 쪽. 그리고 이제 파인 세라믹.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쿼츠, 실리콘 이런 정도만 써도 됐는데 실리콘으로 하니까 파츠가 너무 빨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 대신해서 SiC라는 걸,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를 쓰기 시작했죠. 자,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하고 내화학성, 내부식성이 좋은 물질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SiC 쪽이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TCK라는 회사가 가장 잘하는데 KNJ라는 회사가 진입을 했고,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가 진입을 한 거죠. 자, 원래 KNJ는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하던 회사인데 SiC 쪽으로 신규 진입한 거고요. 하나 머티리얼즈는 원래 실리콘 소재를 하던 애들인데 SiC 쪽으로 확장을 한 거죠. 자,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고, 자, 쿼츠 쪽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쿼츠 쪽은 원익QNC가 있고, 그리고 월덱스. 월덱스는 실리콘 쪽이 더 많습니다. 실리콘 쪽이 한 50%, 그리고 쿼츠 쪽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쿼츠 쪽도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합성 쿼츠 쪽은 이제 BCNC라고 신규 상장한 이런 회사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죠. 요게 이제 장비에 들어가는 공정 소모품인 겁니다. 장비인데 이제 주로 체인버 안에, 진공 체인버 안에서 실리콘 웨이퍼하고 같이 플라즈마를 맞아주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라는 거죠. 자, 파츠가 전공정 쪽에서는 이런 파츠들이 있었는데 후공정 쪽에서도 파츠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브 카드, 그리고 소켓,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드, 버닝 소켓도 있죠. 네, 버닝 소켓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TSE가 대표적이죠. 네. 마이크로 프렌드 있고, 소켓은 리노 공업, TSE, ISC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드 같은 경우는 TSE, 타이거 일렉이라고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PCB를 하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테크윙이라는 회사도 장비를 팔면서 이런 쪽을 좀 하고 있죠. 그런 회사들이 인터페이스 보드 쪽을 잘하고 있고, 버니 소켓 쪽은 이제 오킨스 전자,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설, 이런 소모품들도 후공정 쪽에서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머티리얼 산업이 뜨는 겁니다. 머티리얼은 이제 건더기도 있고요, 곡물도 있습니다. 건더기도 있고 곡물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프리커서죠. 프리커서, 전구체라 그러죠. 반도체 증착을 할 때 쓰는 소재입니다. 증착을 할 때 쓰는 소재들인데, 자, 요게 이제 하이케이 쪽에서 뭐 DNF 같은 회사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뭐 덕산 테코피아,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DNF 같은 경우는 하이케이 쪽도 하고, 낸드 플래시 증착 소재도 하죠.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뭐 하이케이 쪽을 많이 하고, 덕산 테코피아도 HCDS 쪽, 낸드 플래시 쪽, 요게 낸드 쪽입니다. 네, 낸드 쪽, 이런 쪽을 하는 거고요. 하이케이 쪽은 이제 디램이죠. 디램 쪽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이제 뭐 SK 트리캠 같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자회사죠. 네, 이런 회사들도 이제 프리커서 쪽,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케미칼류들을 많이 하죠. 네, 케미칼류들을 많이 하는데, 자, 이게 한솔 케미칼, 이게 이제 과산화수소, 이게 이제 주로 세정에 쓰이는 이제 물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토레지스트 쪽을 하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에찬트를 하는 ENF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이런 것들, 케미칼류들을 주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자, 소리울림님이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애플과 퀄컴은 재설계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했는데 삼성은 차후 재설계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나요? 라고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지난 시간 강의를 듣고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자, ARM이
아키텍처를 공급하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AP를 만약에 설계할 때, 그죠? AP를 설계할 때 중요한 게 CPU 쪽하고요. 그리고 이제 GPU 쪽이죠. GPU 쪽이고, 이제 CPU는 보통 많이 쓰고, GPU는 이제 이 말리라는 브랜드를 쓰고요. 카메라 쪽 ISP나 RF나 여러 가지들 블록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제공을 해주는데, 중요한 게 뭐 CPU하고 GPU 쪽이겠죠. 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CPU, GPU 다 애플이 거의 자체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ARM 쪽에 초기에는 이제 받아 쓰다가 거의 다 내재화했다고 보시면 되고, 퀄컴 같은 경우는 CPU는 그냥 그대로 쓰죠. CPU는 쓰고, 이제 GPU는 자체 설계한 아드레노를 씁니다. 요거를 CPU, GPU를 이제 갈아서 완전히 새로 재설계해서 쓰는 거를 이제 재설계 라이선스라 그러는데, 자, 요걸 받은 게 애플하고 이제 퀄컴 정도밖에 없는 거죠. 애플하고 퀄컴만 재설계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 실력이 없는 애들이 괜히 가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ARM이 또 괜히 자기 IP 쪽에 뭔가 신뢰성이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삼성전자도 할 수 없나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은. 삼성도 원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CPU하고 GPU 다 개발을 했었어요. 주로 CPU 쪽 많이 개발을 했어요. 이게 몽고스라는 팀이었어요. 몽고스라는 팀 가지고 CPU 엄청 열심히 설계했습니다. 재설계해 보려고. 근데 결국 해체했어요. 해체했고요. 그리고 이제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말리를 주로 쓰다가 이번에 엑시노스 2200에 이제 AMD 거 GPU를 쓰기로 시작한 거죠. AMD가 GPU를 설계를 그래도 잘하거든요. RDNA2라는 걸 처음 적용했는데 엑시노스 2200이 발열 문제 때문에 별로 성과를 재미를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CPU도 잘 안 되고 GPU도 잘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팀이 해체되면 삼성은 뭐 답이 없는 건가요? 생각하는 건데요. 삼성이 그러면 이 팀을 해체하고 뭘 했냐면 NPU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NPU는요, 이제 Neural Process Unit이라고 해서 신경망 반도체라는 겁니다. AI에 최적화된 프로세서인 거죠. 이게 일종의 GPU의 어떤 보면 개선된 버전이라고, AI에 특화된 GPU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자, 이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삼성은 CPU하고 GPU 우리가 지금 캐치업하기는 좀 힘든데 우리 NPU 쪽으로 열심히 하면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제 AP에다가 이제 NPU 쪽을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퀄컴은 이 AP에다가 NPU를 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A 시리즈에다가 NPU가 들어가요. 뉴럴 엔진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그나마 이제 설계 역량이 좀 떨어지는데 자기들 딴에는 뭔가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검사 공정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다뤘던 영상을 좀 이제 이렇게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반도체 기초 공정을 따져보면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들을 좀 이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검사 공정은 좀 빠졌는데요. 다음에 한번 또 따로 시간 내서 검사 공정, 과거에 또 다루긴 했는데 이제 검사 공정도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그건 좀 업데이트해서 한번 더 좀 시간 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이지만요,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고요. 제가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5월 28일 날 IT의 신 촬영 스튜디오 라이온에서 20분을 오프라인으로 모시고요. 온라인은 아무나 참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하고 이제 매일경제TV 최마 앵커, 그리고 이제 IBK 최고의 PB 정경민 차장, 그리고 한미반도체 CFO 김정영 상무가 함께 여러분하고 4시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월 28일입니다. 네. 온라인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저희가 이제 20분밖에 못 모시기 때문에 좀 선별해서 찐팬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마감은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마감은 25일까지 마감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꿀잠 좀 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반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